당신이 몰랐던 이야기. 오늘은 미국은 왜 총기 규제를 하지 못하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미국은 전 세계 국가 중에서도 특히나 총기 소지가 자유롭고 제약이 거의 없는 국가입니다. 미국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가지고 있으면 정신병력이나 중범죄 처벌 기록이 없다는 가정하에 누구나 총기를 법적으로 소지할 수 있죠. 정신병력이나 중범죄가 있다 하더라도 암거래 시장을 통해 구할 수 있고요. 심지어 나이 제한을 두지 않는 주도 30개나 있습니다. 제한을 두지 않은 30개의 주에서는 법적으로 초등학생과 유치원생도 총기를 소지할 수 있죠. 미국의 인구는 전 세계 인구의 4% 정도이지만 전 세계 소형 총기의 40%가 미국에 있습니다. 인구 100명당 121정의 총기를 보유하고 있죠. 압도적인 세계 1위입니다. 그만큼 총기 관련 사고도 압도적이죠. 많이들 접해보셨을 겁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들은 아이들이 공부하는 학교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이죠. 동시에 미국 경찰이 사람들을 강경하게 진압할 수 있는 명분이기도 합니다. 상대방이 총기를 소지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으니 현장에서 활동하는 경찰들은 강한 권력을 가지죠.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미국은 연간 15,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무기로 목숨을 잃고 그중 11,000여 명이 총기로 인해 사망합니다. 특히 팬데믹 이후에는 총기 살인이 더 급증해 2020년 한 해에만 약 2만여 명에 달하는 미국인이 총기로 사망했죠. 미국 비영리 단체 총기폭력 아카이브 GBA는 2023년 미국에서 42,151명이 총기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는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은 수많은 사람이 매년 총기로 목숨을 잃는데도 불구하고 왜 강력한 총기 규제를 하지 못하는 걸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한국은 총기 규제가 엄격하죠. 엄격한 걸 넘어서서 한국 사회에서 총을 보기란 쉽지 않습니다. 군대에 가거나 예비군에서나 만지고 쏴보는 것이죠. 저도 다른 건 몰라도 군대에 있을 때 사격만큼은 꽤 재미있었습니다. 물론 처음에나 재밌었지 상병장쯤 되니 가기가 싫어지더라고요. 한국에서는 수렵이나 스포츠 목적이라도 제한적으로, 그것도 살상력이 비교적 약한 엽총, 공기총만을 소지할 수 있습니다. 이것마저도 경찰서에 보관하고 허락을 맡아야지 불출받을 수 있죠. 미국은 돈이 없거나 총기에 관심이 없는 집이라도 안전을 위해 총을 두는 집이 많습니다. 특히 2020년 조지 플로이드 사망 항의 시위가 격화되어 흑인들이 난리를 치기 시작하자 총기를 구매하려는 사람들이 크게 늘었죠. 내 몸은 내가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안 좋은 마음을 먹은 사람이 집에 침입해 총을 들고 강도짓을 할 수도 있으니 저 같아도 집에 샷건 한 자루 정도는 들 것 같습니다. 특히 치안이 안 좋은 동네에서는 필수이죠. 그런데 사실 미국도 총기 규제에 대한 생각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총기 관련 사고가 발생하면 미국 내 여론에서도 총기 규제를 찬성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총기 규제를 원하는 시민들도 상당히 많아지죠. 특히 학교에서 총기 사건이 발생하면 총기 구매율이 확 올라갑니다. 이유야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금 내가 사는 주에서 총기를 규제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미리 사두는 게 가장 크죠. 매년 사건이 터져도 여전히 미국이 총기를 규제하지 못하는 이유는 미국의 역사와 정체성, 법과 문화, 그리고 행정 제도까지 다양한 원인이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이다라는 말은 총기 규제를 반대하는 쪽에서 항상 나오는 말이죠. 실제로도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많고 틀린 말도 아닙니다. 그래서 총기 사고가 벌어진 뒤 여론조사에서 일시적으로 규제 찬성 비율이 높아져도 얼마 가지 않아 다시 반대로 바뀌는 것이죠. 미국을 상징하고 미국이 자부하는 자유와 권리를 정부로부터 침해당하는 것은 미국인들 입장에서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총기 규제를 하지 못하는 가장 표면적인 이유는 역사 때문이죠. 미국의 역사에서는 총이 빠진 적이 없습니다. 총으로 건국되어 총으로 개척하고 발전한 나라죠. 미국의 역사는 개인의 총기 소지가 사회적으로 자연스럽게 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역사 속에서 미국은 영국의 식민지에서 독립하는 과정과 서부 개척 시대의 원주민과의 충돌, 맹수와의 조우, 생존을 위한 여정 속에서 모두 총을 소지하고 다녔죠. 현재 미국이 영국의 식민지였을 당시 미국은 총을 들고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쟁취했던 이른바 독립전쟁까지 겪었기에 미국에서 총기는 곧 자유민주주의와 미국의 독립과 건국을 상징하는 하나의 아이템인 셈입니다. 독립전쟁 이야기는 다음에 자세하게 해보도록 하고, 미국이 얼마나 총기를 중요하게 생각했는지는 미국 헌법에도 잘 드러나 있죠. 미국 수정헌법 제2조는 잘 규율된 민병대는 자유주의 안보의 필수적이므로 무기를 소장하고 휴대하는 국민의 권리는 침해될 수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과거 식민지인들이 자유를 위해 총기를 들고 단결한 역사를 계승한 문장이라고 볼 수 있죠. 일부 주에서는 수정헌법 제2조를 근거 삼아 총기 휴대 금지 조치 명령조차도 위헌이라고 판결한 사례가 있습니다.
2012년 샌디우크에서 총기 사건이 발생한 이후 코니테컷주와 메릴랜드주, 뉴욕주에서는 소총의 구매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효시켰는데 법원이 행정명령을 무효화시켰죠. 이 이야기가 무슨 말인지 혹시 느낌이 오시나요? 결국 미국에서 전국적인 총기 규제를 하기 위해서는 헌법을 수정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미국 헌법상 개헌을 위해서는 상하원의 3분의 2가 동의를 해야 하는데 큰 이변이 생기지 않는 한 기준을 충족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죠. 총기 규제를 찬성하는 쪽에서 항상 나오는 말이 수정헌법 2조는 과거의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니 시대가 달라진 지금은 다르게 해석해야 한다인데 결국 이 주장은 헌법이 수정되지 않는 한 총기 규제 반대쪽의 의견을 이길 수 없을 확률이 큽니다. 총기 규제 반대에 강하게 목소리를 내려면 자신이 쌓아온 커리어와 정치 인생을 걸어야 하는 것도 반대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미국에는 도시보다는 시골이 잘 사는 동네보다는 못 사는 동네가 총기 규제에 반대하고 있죠. 그런데 미국에는 도시보다 시골 선거구가 더 많고 도시보다 시골에 사람이 더 많이 살거든요. 여기다 총기 소지 확대를 지지하는 과격 무장단체도 미국 사회에 존재하기 때문에 정치인이 나서서 헌법을 바꾸는 시도를 한다면 협박도 당하죠. 만약 개헌했다고 해도 규제는 쉽지 않습니다. 총기를 규제한다는 말은 공식적으로만 3억 5천만 정이 풀려있는 총기들을 모두 회수해야 함을 의미하죠. 공식적으로만 말입니다. 정부에서 집마다 찾아가서 개인이 가진 총기들을 회수해야 한다는 말인데 적당한 비용을 주고 매입을 하는 형태로 회수한다고 해도 모두가 정부의 방침을 순순히 따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집안에 갑오로 내려오는 총기들은 쉽게 가치를 매기기도 어렵죠. 만약 정부에서 무력을 동원하여 시민의 무장을 해제하려고 한다면 미국 정부는 시민을 억압하는 독재 정권으로 비추어지게 됩니다.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는 미국 사회에서는 용납할 수 없는 통제이기 때문이죠. 정부에 대항하는 시민과의 대규모 내전 사태가 벌어질 위험도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의 발상지인 미국에서 자국민을 향해 무력을 행사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경찰 국가를 자처해온 미국의 위상이 엄청나게 떨어질 것은 당연하죠. 암시장도 무시하지 못합니다. 실제로 합법인 현재도 암시장을 통해 총기가 거래되고 있죠. 암시장에서 나돌아다니는 총기들은 정품이 아닙니다. 개인 혹은 몇 명이 모여 불법적인 총기를 만들고 판매하는 것이죠. 이건 지금 미국 총기 업체에서도 미국 정부에 규제를 해달라고 요청하는 상황입니다. 자기들 매출이 줄어드는 것이니까요. 3D 프린터까지 상용화된 지금 총기를 만들어내는 것은 과거보다 더 쉬워졌습니다. 마치 금주법과 같은 현상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말이죠. 1920년부터 1934년까지 존재했던 미국의 금주법은 연방헌법부터 주헌법까지 모두 바꾸는데 성공했음에도 시민들은 오히려 이전보다 술이 더 많이 마셨고 법으로 보호조차 되지 않아서 결과적으로는 알카포네를 비롯한 마피아들의 배를 불리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술과 총기는 하늘과 땅처럼 다르게 느껴지지만 개인의 총기 소지가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으로 여겨온 미국 사회는 한동안 큰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크죠. 그리고 현실적인 가장 큰 걸림돌 로비 때문에라도 총기 규제는 이루어지기 힘듭니다. 미국은 로비가 합법이죠. 그리고 미국 정치권 최대 로비 단체가 총기 규제 완화와 총기 사업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단체인 전미총기협회 NRA입니다. 전미총기협회는 1871년 소총 사격을 활성화하고 장려하기 위해 설립된 레크리에이션 단체에서 현재 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정치 단체 중 하나로 성장했습니다. 전미총기협회는 총기가 많을수록 나라가 더 안전해진다고 주장하죠. 이건 좌우 정치 이념의 문제도 아니고 보수와 진보의 문제도 아니죠. 전미총기협회는 미국의 공화당, 민주당 가릴 것 없이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정치인들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선거철이 되면 더 심하죠. 미국이 로비를 합법화한 근본적인 이유는 어차피 불법이어도 어딘가에서 로비가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정치인이 합법적으로 돈을 받을 수 있는 대신 국민에게 후원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한 것입니다. 로비가 합법이기 때문에 기업들이나 단체는 각자의 이익을 위해 경쟁적으로 막대한 정치 로비를 하죠. 사실상의 금권 선거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전미총기협회는 회원수만 500만 명에 달하고 한해 예산만 2,800억 원 규모인 거대한 단체죠. 예산의 많은 부분은 정치인 로비와 정치활동 그리고 총기 관련 사업자들의 법률활동 지원 등에 사용됩니다. 전미총기협회의 로비력은 1980년 레이건을 대통령으로 당선시키고 1994년 중간 선거 때는 공화당과 민주당을 가리지 않고 하원 의원 후보 276명에게 로비해 그 중에서 212명을 당선시키기도 했습니다. 당선된 정치인들은 당연히 전미총기협회의 후원을 받은 만큼 눈치를 보게 되죠. 아이러니하게도 전미총기협회는 설립 당시에는 총기 규제에 앞장섰던 단체였습니다. 하지만 60년대 들어서 흑인 민권의식이 올라간 뒤 위기감을 느낀 보수 성향의 백인들이 진보적인 성향의 수뇌부를 뒤엎었죠. 수뇌부 자리는 전부 보수 성향의 인물들이 차지했습니다. 레이건 대통령의 대변인이었던 제임스 브래디가 레이건을 노리고 쏜 총탄에 맞아 반신불수가 되는 사건이 있었는데 이때 총기 규제 운동이 거세지며 1993년 브래디법이라는 공격소총 금지법을
통과시킨 적이 있습니다. 전면적인 규제도 아니고 공격 소총만을 금지하는 법안이죠. 이때도 전미총기협회의 막강한 반대와 로비를 받은 정치인들의 영향으로 브레디 법은 10년 한정으로 시행되고 2004년 법안이 만료되자 더 연장되지 않고 폐기되었습니다. 대통령 저격 사건이었음에도 총기 규제에 불을 붙이기란 힘들다는 말입니다. 1990년대까지만 해도 총기 규제에 찬성했던 공화당 정치인들도 있었지만 전미총기협회에서 주로 공화당 정치인들을 로비하기 시작하면서 현재는 공화당 당론 자체가 총기 규제 완화로 바뀌었습니다. 총기 문제와 관련해 공화당과 민주당이 대립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사실 민주당도 그렇게 적극적인 스탠스를 취하지는 못하는 입장이죠. 정치 생명과 암시장의 존재 이 두 가지 때문에 민주당에서도 총기를 아예 막자는 주장을 하지는 않습니다. 총기 종류를 제한하자 정도이죠. 민주당에서도 민주당원의 40%에 달하는 비율이 총기 규제에 반대한다는 여론조사가 있어서 민주당도 총기 규제에 과감하게 접근할 수 없는 입장이기도 하고요. 실제로 2016년 대선에서 총기 규제를 시행하겠다는 말을 한 힐러리 클린턴에게 투표하지 않은 민주당원들도 많았습니다. 그래도 2022년 이후 조금의 변화를 맞이하고 있기는 합니다. 2022년 미국 사회 곳곳에서 총기 관련 사고들이 심각한 수준으로 많아지면서 바이든이 총기 규제를 시도하고 있죠. 2022년 6월 23일에는 1993년 이후로 23년 만에 상원에서 총기 규제법이 통과되었습니다. 하지만 연방 대법원에서 위헌으로 무효화시킬 가능성이 커서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죠. 거기다 이 법도 이름만 총기 규제법이지 그렇게 강력하지는 않습니다. 공화당의 반대를 어느 정도 완화시켜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강력한 내용들은 전부 뺀 법안이거든요. 거기다 2022년에 들어서 미연방 대법원은 행정부의 입장과는 정반대로 공공장소에서 총기 소지 권리를 확대하는 판결을 대폭 내리고 있고요. 공화당에서는 법을 준수하는 시민들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안이다라며 비난도 많았죠. 미국 역사와 문화의 이유도 있지만 총기 규제를 시작으로 다른 자유도 억압하려 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미국의 총기 규제를 막아서고 있습니다. 미국 총기 문제는 어떻게 돌고 돌아도 결국 규제가 불가능한 쪽으로 가지 않을까 싶네요. 역사가 짧은 미국의 정체성과 관련된 것이니까요. 미국은 왜 총기 규제를 하지 못하는가?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